여러분, 혹시 잠 못 드는 밤에 뒤척여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아, 그냥 오늘 좀 피곤했나 보다 하고 넘기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그 불면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우리 평생에 걸쳐서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비밀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그 신호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불면증을 없애야 할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우리 몸이 보내는 절박한 메시지라면요. 이렇게 관점을 딱 바꾸는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불면증은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사실 불면증은 질병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속 아주 깊은 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 바로 바이오마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쉬워요.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엔진 체크 경고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고등 자체는 고장이 아니잖아요. 엔진이나 오일처럼 정말 중요한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인 거죠. 불면증이 바로 우리 몸의 엔진 체크 경고등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단계, 0세부터 19세까지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 시기에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건 아유, 그냥 잠 투정하네 하고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뇌와 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보내는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신호간일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도록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성별에 따라서 불면증의 원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 남자아이들의 불면증은 선천성 기형처럼 눈에 보이는 신체 구조의 문제와 관련이 깊어요. 반면에 여자아이들의 불면증은 자폐나 섭식장애 같은 뇌 발달과 관련된 문제의 아주 초기 신호의 가능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저는 철분 도미노 효과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갑니다. 신경 발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이가 극도로 예민해지고 편식을 시작해요. 그럼 두 번째 도미노, 당연히 철분이 부족해지겠죠? 세 번째, 철분이 없으면 뇌에서 행복과 안정을 주는 도파민, 세로토닌을 못 만들어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ADHD, 불안, 그리고 불면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완성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10대들의 수면 패턴은요, 생물학적인 계절이 아니라 사회적인 계절, 그러니까 학교 스케줄에 따라서 완전히 좌우됩니다. 데이터를 보면 아주 뚜렷한 W자 모양의 봉우리가 3개가 보여요. 3월 새학기 시작할 때 한 번, 8월에 방학 끝나갈 때 또 한 번, 그리고 12월 기말고사 때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죠. 스트레스가 아이들의 잠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10대 남학생과 여학생은요, 완전히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남학생의 불면증은 말 그대로 몸이 지르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키가 너무 빨리 크면서 생기는 기용이나 부상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싸우는 거죠. 하지만 여학생의 불면증은 마음의 붕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겉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속으로 사귀면서 불안감이나 소화불량 같은 내적인 문제로 잠을 설치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10대 남학생 불면증 원인 2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흉입니다. 허파에 구멍이 나는 병이죠. 아니, 이게 왜 생기냐면 키가 너무 빨리 자라는데 폐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서 생기는 거예요. 이 엄청난 통증과 호흡곤란이 아이들을 밤새 잠 못 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 10대의 성장통이 끝나면 이제 괜찮아질까요? 천만에요. 20대와 30대, 진짜 성인기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 불면증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생존, 스트레스, 그리고 아주 위험한 자가치료입니다. 아, 잠 안 오는데 술이나 한잔 하고 자야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알코올은 수면제가 아니라 거의 마취제에 가깝습니다. 잠드는 걸 돕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뇌가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깊은 잠의 구조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그야말로 수면의 파괴자입니다. 이 알코올의 배신은 정확히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술을 마시면 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가바라는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강제로 잠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2단계, 몇 시간 뒤에 술 기운이 떨어지면 뇌가 균형을 맞추려고 이번엔 흥분 스위치인 글루타메이트를 막 폭발적으로 뿜어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 3시쯤에 심장이 막 두근거리면서 잠에서 확 깨는 거예요. 30대는 그동안 쌓아온 스트레스가 드디어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표를 보시면 남성의 경우엔 알코올 중독이 불면증의 제일 원인으로 떠오르고 심지어 면역력이 무너져서 결핵까지 나타나요. 근데 여성은 또 다릅니다. 육아와 일로 누적된 피로가 몸의 기둥인 척추를 공격해서 물리적인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패턴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40대와 50대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 몸의 보증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그냥 좀 아픈 수준이 아니라 몸의 핵심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무서운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40대가 되면 건강 위기가 남녀 간에 극적으로 갈라집니다. 남성들은 수십 년간 쌓인 스트레스와 음주 때문에 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터지기 시작해요. 뇌출혈이나 만성 신부전 같은 혈관계 질환이 잠 못 드는 밤의 원인이 되는 거죠. 반면에 여성들은 여전히 척추, 그러니까 몸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구조적인 통증이 잠을 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50대 여성에게는 이걸 폐경이라는 쓰나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십 년간 몸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에스트로겐이라는 방어막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몸과 마음, 그리고 수면에 말 그대로 거대한 생물학적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50대가 되면요, 남성의 몸은 설탕, 즉 당뇨병에 완전히 점령당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드디어 혈관이 배신하기 시작하고 뇌졸중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서 치매와 암이라는 무서운 그림자가 아주 짙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60대 이후의 불면증은 이건 더 이상 그냥 잠 좀 못 자는 증상이 아닙니다. 숨 쉬는 것, 기억하는 것, 다시 말해 생존 그 자체와 직결되는 아주 심각하고 위중한 신호가 됩니다. 이 그래프는 정말 섬뜩할 정도입니다. 60대가 되면 불면증과 함께 나타나는 질병의 종류가 완전히 바뀌어요. 폐암, 치매, 뇌졸중 모두 직접적인 사망 원인들입니다. 이제 잠을 못 자는 것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단계에 이른 거죠. 특히 치매와 불면증은 정말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데요.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뇌에 쌓인 노폐물 찌꺼기들을 청소하거든요. 근데 치매가 오면 잠을 못 자게 되고 잠을 못 자니까 뇌 청소가 안 돼서 치매가 더 빨리 악화되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몸이 평생에 걸쳐 보내는 신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식을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10대라면 내 불면증이 혹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빨리 자라는 몸 때문은 아닌지, 20, 30대라면 혹시 내가 마시는 술이 내 잠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40, 50대는 혈관이나 호르몬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고 60대 이상이라면 폐나 뇌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잠 못 드는 밤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당신의 몸이 필사적으로 보내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대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는 잠이 안 온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대신에 내 몸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불면증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 몸의 가장 정직하고 유능한 건강 탐정일지도 모릅니다.